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두 개의 좀 커다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소식은 5.18 망언. 많은 언론들이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언이라고. 내용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의원 3인의 5.18 비하. 코너 몰린 한국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망언한 3명 의원직 제명 추진하겠다. 평화당, 정의당도 공조한다. 아까 일면 기사에 소개했던 내용과 겹치고 있군요. 한국당 지도부 5.18은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 뒤늦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같은 당 의원들도 이거 국민을 너무 실망시킨 발언이다. 근데 당사자 중에 한 명이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3명이 이제 당사자인데 김진태 의원은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 이 난리냐? 이 반응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문제가 된 이 발언 저희가 직접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광주의 그 주역들이 600명만 아니라 한 1,500명 정도인 것으로 영상 분석 결과 새로 나온 거예요. 예. 북한의 남녀노소들, 각 분야의 엘리트들, 남한에 와서 그 주역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핵심들이에요. 정권 실세들이에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5.18 유공자라고 얘기하는 5,700여 명 중에 그 사진이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럼 누구란 말입니까? 유령들입니까?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한 표를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변질이 됐다.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의 그렇게 지금 모습이 변질이 된 거다. 그리고 색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분들은 왜 이런 발언을 하는 걸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런 그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 예. 자체가 조금 의문스러웠고요. 예. 그리고 그 개최한 그 발언자들이 저런 발언을 했다는 거에 자체 또 이해를 못했는데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선거가 다가오니까 예. 여러 가지 보수를 결집하려는 생각 때문에 저런 좀 극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저런 발언을 하면 결집을 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묻고 예. 싶은 게 저런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수의 가치에 일치하는 게 아닌데 왜 저런 발언으로 선동을 하는 건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예. 역사적 사실이나 객관적인 그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다 밝혀진 상황에서 예.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실제 보수의 가치에도 부합되지 않는 저런 발언들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예.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수환 변호사. 한국당의 공식적 입장 지금 기사에 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한국당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이 3명의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단은 5.18 민주화 운동은 당연히 이게 1995년도에 예.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명명된 예. 이후에 그 정신은 저희가 계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부분은 뭐 부인을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또 하나는 저 세 분의 전할 발언과 저 그 공청회는 예. 한국당의 공식적인 공청회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분들이 발언을 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예. 일단 5.18 민주화 운동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도 자세히 봤는데 예. 그 유공자의 범위가 좀 부풀려져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희생자 및 부상자 이렇게 좀 그 어떤 이익 예. 침해를 본 분들이 예. 유공자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명단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하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당하고 갈등 구조에 있었던 예. 분이거든요. 진상조사위원회의 추천과 관련돼서. 그 위원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아주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만원 씨 주장하고 저희 당 입장은 전혀 다른 거고 그 중에 이제 그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보면 예. 진상규명 범위에 그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예. 침투 조작 사건하고 예. 개임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것은 여야 합의로 이미 그것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는 여러 번 밝혀졌지만 예. 정치권에서는 이걸 한번 진상규명하자라고 해서 법 안에 넣어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이게 진상규명이 되기 전에 서로 입장을 너무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적당한 거고요. 또 하나 배경은 아마 저 발언자 세 분 중에 두 분은 이번에 이제 당대표와 예. 최고위원 출마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 거기에 호소하는 과정에서 당의 취지와 무관하게 지금 발언이 세게 나간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지금 당의 어떤 직책에 대한 경선에 나서고 있는데 그 경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더러 예. 뿐만 아니고 저희 당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예. 제가 전화를 저 앞으로 지나갔었는데 예. 야, 이거 좀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언은 듣지 못했지만 예. 서로 고성에 오가는 걸로 볼 때 분명히 입장차가 다른 두 입장의 분들이 와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치권에서 예. 저희가 사실 저 두 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 예. 이제 선출직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차기 지도부에서 한번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게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당의 공식 입장으로 징계에 나아가는 것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될 거는 그날 행사의 주제, 뭐 북한군 개입에 뭐 관하여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행사가 미리 예고가 됐을 테고 당에서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데 그렇다면 사전에 막거나 아니면 뭐 다르게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도부는 아마 그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제가 그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지나갈 때 예. 그 비대위원장도 항의를 받았거든요. 오. 거기에 오신 어떤 분으로부터 뭐 배신자 소리도 듣고. 김병준 예, 비대위원장이요. 예. 제가 그 같이 갔으니까. 그 행사가 열리는데 다른 그 행사장으로 가는 과정에 그 앞을 지나쳤어요. 지나가는데. 지나쳤는데 여러분이 쫓아오면서 이제 배신자라는 말씀도 하시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예,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 볼 때 이 행사가 뭐지라고 저한테 물었거든요. 예. 따라서 지도부는 이 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행사 주제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행사를 개최한 의원 입장에서 보면 예. 북한군 개입 여부거든요. 이건 진상조사특별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아마 그걸 이렇게 그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 그 주최 의원 입장에서는 행사 내용 전체를 몰랐다면 아마 그걸 막기도 어려웠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창환 교수님, 뭐 일단 뭐 논란은 커지고 후폭풍은 거셉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글쎄요. 움직임이 있을 텐데 지금. 어디서부터 말을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워낙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이고 예.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예. 법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다라는 윤 변호사님의 말씀 예. 당에 계시니까 예. 그렇게 애들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좌파 우파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 김진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 여전히 이걸 우파, 좌파, 뭐 보수, 진보로 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예. 이 민주주의는요.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땀과 피입니다. 예. 그거의 결정체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 민주화의 피와 땀의 그 과정 중 하나로 지금 인정을 그럼요. 받은 그리고 거거든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예. 뭐 이 주장에 따라서 예.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이거는 예. 뭐 아까 앞서들 다 말씀하신 예. 것처럼 1995년 YS 정권 때 예. 이미 다 인정이 됐던 거고 국가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건 지금 과거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예. 한나라 새누리당이 다 인정했던 건데 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당 지도부는 뭐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너무 애매해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은 역사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뭐 3.1운동이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기여 안 했다라는 것도 예. 너무 극한적인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예. 다양한 해석입니까? 역사 해석이라는 건요. 어떤 아주 쟁점적인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나 어떤 보편 타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 예. 부추기는 게 누가 부추깁니까? 지금 아직 이 자유한국당 이 도저히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퇴행적 사울관 이 정치인들이 부추기고 있는 것인데 예.
저렇게 일반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거 삼가해야 된다. 예. 이런 말 자체가 겉으로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 어떻게 보기에 듣기에 따라서는 은근히 좀 비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유감이다. 그 아픔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냐. 근데 저는 이건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당 원내대표로서 예. 한국당의 입장으로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예. 이건 우리가 한국당이 정말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죄한다고 하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죠. 저렇게 애매한 발언을 하는 걸로 봐서 한국당 뭐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일부 강경, 그걸 강경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완전 시대착오적인 의원들의 어떤 인식이 반영돼 있다. 이 사안에. 물론 이 알겠습니다. 세 명의 김진태, 이정명, 김순례 의원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이분들의 말씀 들어보세요. 5.18 유공자 집단은 괴물 집단이다.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다. 예. 북한군 개입설이 있었으니 이걸 진상을 규명한다. 예.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진상규명을 북한군이 개입 여부를 얘기합니까 예, 지금? 예. 그 아까 첨단 영상 얘기하는데 뭘 첨단 전부 가짜뉴스 얘기하고 있던 거고. 이런 거야말로 한국당이 최근에 좀 지지율이 오르면서 예. 글쎄 극히 일부가 예. 뭐 이른바 강경보수를 결집해서 지지를 올린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으나 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안 알겠습니다. 계실 것 같아요 한국당 내에. 자, 이런 이거는, 상황에서 여야 4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5.18 폄훼 한국당 의원 제명하라. 여야 4당 공동 전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윤리위원회에 3명 의원 징계 요구 이렇게 돼 있고요. 분노로 들끓는 광주 5.18 관련 단체 망언 규탄 고소하겠다. 지금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 진만원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야의 입장, 이번 사태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 들어보시죠. 5.18 정신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규탄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자 합니다. 나경원 대표는 이 같은 망언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네. 자, 뭐 공방 오가고 있고요. 방이 아니군요. 해명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영철 의원님. 네. 그렇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지금까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태도는 여야를 불문하고 5.18 묘지를 가서 참배를 하고 행사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추도도 했고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5.18 민주화 운동에 이제 북한군 개입설, 침투설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침투설을 주장을 한다면 그 당시에 그럼 우리 군이 뚫렸다는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뭐 땅에서 솟을 리도 없고 어딘가는 뚫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광주로.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당 의원 일부죠. 예. 일부가 역사인식과 역사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사실 뭐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었는데 예. 그 이후로 수많은 문헌들이 나왔고 수많은 증언들이 나왔고 사실 우리 50이 지나고 나서 5.18 청문회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죠. 그 스타 국회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예. 그 당시에 나왔었고 예. 많은 자료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헌들 그리고 예. 얼마나 많은 증언들이 나왔는데 예. 한국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 어제 뭐 그 며칠 전에 했던 예. 발언했던 이 세 지난 분들은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공부가 많이 부족했던 분들이다. 한국당이 수차례 광주와 예.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예. 많은 발언들을 했었죠. 사실 나경원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예. 호남의 며느리라고 그랬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 부분 하면서 호남의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자꾸 서진 정책을 하고 호남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러한 확장성이 있는 예. 정치 행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저렇게 아직도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예. 한국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가장 큰 단점은 예. 자꾸 혐오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예. 어느 적을 만들어서 예. 그 적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혐오주의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저 일부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예. 분들이 그런 생각을 자꾸 가져간다면 한국당은 자꾸만 극우로 구석으로 내몰리는 정당밖에 안 된다는 근데 거죠. 왜 그런 발언을 그럼 합니까? 그런 발언을 자꾸 하는 이유가 있을 그런 거 발언을 아닙니까? 통해서 자신의 지지도와 자신의 이익을 올리려는 것이죠. 지금 사실 뭐 이종명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 두 분 다 비례대표 비례대표입니다. 의원들이죠.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죠. 저분들은 존재감을 보이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은 예. 물론 앞으로 당권을 보는 예. 분이기 때문에 지금 또 당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존재감을 보이려는 것인데 예. 존재감을 보이려는 그 의사와 의지는 좋지만 저런 식으로 보여서는 당의 누가 되고 결국엔 예. 개인적으로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예, 최창현 교수. 존재감을 보인다는 얘기는 정치 일반적 해석이에요. 예. 제 생각입니다만. 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전 저분들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이요. 만약에 존재감을 보이려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존재감을 보이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죠. 그리고 완전하게 자기의 신념으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예. 무슨 뭐 이제 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이나 뭐 예. 당대표직에 도전 지금 김진태 의원이 이정명 의원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전 그랬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일반 심선을 볼 때 저분들이 그런 광주 민주화운동은 잘못된 거란 나름의 확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설명이 되죠. 알겠습니다. 저 부분을 정치적인 이유분리 때문에 했다. 그건 도저히 인간의 심선으로서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존재감을 위한 것이든 확신이든 아무튼 후폭풍 거셉니다. 오늘도 대단한 논란이 벌어질 듯합니다. 자, 자유한국당 관련 내용이 더 있는데요. 지금 전당대회를 2월 27일 앞두고 있는데 원래 연기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연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나 당권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아니군요. 두 분을 뺀 다른 당권 주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오세훈, 홍준표 전당대회 안 놓치면 후보 등록 안 한다. 후보 등록이 12일인가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등록 안 하겠다. 늦추지 않으면. 보이콧입니다. 내일 후보 등록일 분수령이 될 것이다. 여기 내용 보시죠. 한국당 당권주자 주말 긴급회동 이렇게 5분이 모였습니다. 2주 연기, 2주 연기 안 하면 보이콧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요. 이른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라고 표현이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알려졌죠. 그래서 그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박, 비박, 계파 갈등 재현 우려. 이 와중에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구미 박정희 생가를 찾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일단 이 보이콧과 관련해서 이 5명의 당권 주자들 회동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27 전당대회는 2주 이상 연기돼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 장소 확보가 문제라면 여의도 공원 등 야외라도 무방하다. 연기가 결정된 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룰 미팅을 열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협의 결정돼야 한다. 2019년 2월 10일 심재철, 안상수, 정우택, 오세훈, 주호영, 홍준표. 자, 이렇게 전당대회 보이콧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또 다른 한켠에서는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이른바 배박 논란. 참, 이 친박, 진박, 멀박, 뭐 탈박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제는 배박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보이콧 선언의 배박 논란까지. 배박은요, 배신을 한 친박이란 뜻입니다. 친박인데 그냥 뭐 떨어져 나간 정도가 아니라 배신을 했다. 배박이다. 배박 논란. 한국당 반쪽 전대 경보음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세히 보시죠. 뭐 방금 전에 봤던 당권 후보 6명에 대한 이 보이콧 강조한 내용. 일정한 미는 불출마 제휴 통보했고요. 그러나 당 선관위는 불가방침을 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다가는 그러면 황교안, 김진태 이 2명만 출마해서 경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배박과 관련된 게 여기 있습니다. 박근혜 옥중 메시지 파문 확산 속에 황교안 전 총리 모두 사실 아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배박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요.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 뭐 좀 며칠 지난 영상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방송 출연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했다 뭐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권한 대행하실 때 책상이나 뭐 의자를 안 놔줘서 뭐 말이 많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들을 해왔고 그런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네. 뭐 내용이 좀 두 가지로 갈려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 네. 이른바 책상과 의자로 상징이 되고 있는 배박 논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한 번의 어떤 본인의 의사 또는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서. 정치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한 거물 정치인의 예. 영향력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예. 그 거물 정치인이 세상을 떠야 한다. 아, 결국 거물 정치인이 세상을 뜨지 않는 한 그 예. 거물 정치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더 어마어마하신 분은 세상을 떠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그렇죠.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사실 무슨 이런 말도 있죠. 예. 인류의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예. 모든 인류가 멸종해야 한다. 그만큼 뭐 오늘- 평화가 오늘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을 하시는데요. 이게 오늘?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 사람 영향력은 계속된다는 것이거든요. 아, 결국에는 박근혜라는 예. 정치인이 예. 지금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되고 예, 예. 그리고 뇌물죄로 33년 가까운 예. 그 형을 선고받고 예, 그 구속 수감돼 있는 예. 형사재판 피고인인데도 불구하고 예. 도저히 지금 그 33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감안한다면 예. 도저히 앞으로는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들 생각을 했었는데. 예. 227 전당대회에서 박이 살아나고 있고 예. 바람이 분다는 얘기죠. 예. 그게 바로 정치가 정말 희한하고 예. 예측 가능하고 예.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이 예. 아직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예. 일정한 주주 행사를 아. 하고 있지 않은가. 아. 결국에는 저분 다 저분이 사라진 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황교안이라는 사실 그 탄핵 파면된 그 예. 박근혜 정부의 공동 책임자죠. 아. 황교안 전 총리도. 예. 하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 1위 후보로 뜨고 그다음에 또 그 당권 1위 후보가 비박이냐 배박이냐 정말 친박이냐 예. 이런 논란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참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예. 기울어지는 운동을 극복하고 예.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예. 발돋움하고 예. 향후 3년 뒤에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넘어서야 한다. 아. 박근혜에 얽매여서 박근혜에 아직도 손을 잡고 가고자 예. 한다면 절대로 다음에 집권할 수 없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사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석방을 해야 한다는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예. 박근혜 대통령에 얽매여서 예.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잡고 예, 예. 표를 얻으려는 노력을 해서는 정말 표의 확장성은 떨어진다. 전 미래를 보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림자와 그 둘레에서 예.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가야 되는 길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도 사실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결국은 전당대회가 이렇게 치러지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왜냐하면 지금 그 황교안 전 총리가 예. 당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예. 1위를 더 달리고 있다고 보면 예.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대의원들의 마음속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있지 그러면 않나. 이 배박 논란은 그냥 논란으로 끝나고
많은 게 되는 어느 건데. 정도의 충격파가 있지만 친박 의원들한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체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황교안을 대체할 수 없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신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박 사람들은 황교안 전 총리가 친박의 핵심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윤기찬 변호사께는 이 이제 보이콧 입장을 밝힌 6명의 당권 주자들, 당권주의 얘기인데 내일입니다.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날짜가 내일 아마 5시까지가 마감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진짜 등록 이 상태라면 보이콧을 할까요? 저는 일부는 그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그래서 일부 분은 명분 삼아 보이콧을 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 분은 아마 등록을 할 거라고 그러면 6분 중에서 하고요. 상당수는 하시고 상당수는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사실 그 룰이겠죠, 룰. 어떤 선거를 치른 룰이지 시기는 사실은 일찍부터 정해져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서 당 입장에서는 흥행을 이유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연기할 논의가 될 수 있지만 후보들은 그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 아닌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당에서는.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은 일단 크게 보이콧 하겠다라고 해놓지만 실제로 룰을 조금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족한 결과 나오면은 등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일부 분은 등록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뭐 그중에 일부는 이제 이걸 명분 삼아서 출구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이런 그 보이콧 논란을 보면서 당에 있는 소장파 수도권의 위원장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진짜 당을 위하시는 분들이냐.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분들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따라서 결국은 등록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렇게 보이콧 하겠다고 어제 강하게 얘기했는데 또 몇 분은 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모양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저녁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